짜잔! 쇼에 돌아온 MBTI 검사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버전의 MBTI. 요즘 MBTI 검사가 조금 바뀐 게 있는지 광고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쉽게 기억한다. 이게 때에 따라 다르거든요? 순간적으로는 기억할 수 있어요. 잠깐 휘발성 기억. 은 꽤 잘하는 편입니다만 하지만 여기에 전제가 붙었죠. 전 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쉽게 기억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다. 난 혼잣말을 자주 한다. 조금 그런 편이에요. 난 감정 기복이 있는 편이다. 졸라 그런 편입니다. 막 우울했다가 막 기분이 좋았다가 막 그냥 갑자기 맛있는 걸 먹고 있는데도 갑자기 막 그랬다가 막 이러면서 막 감정 기복이 막 들쭉날쭉해요. 사람에게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공감 능력의 부족, 객관적 판단력의 부족. 이거 좀 요즘 사회에서는 공감 능력의 부족이라기보단 요즘 뉴스를 보든 세상을 보든 요즘은 객관적 판단력의 부족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객관적 판단력이 있었으면 저 사달이 안 났을 텐데 하는 그런 걸 종종 보곤 합니다, 뉴스로. 그래서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이거 애매하거든요. 이거 전제가 붙어요. 나는 모두가 정적일 때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 그러네. 여기에 붙네요. 쉽게 다가갈 수 있냐고. 전 어렵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쉽게 다가갈 수는 없어요. 주말에 집에서 쉬려다 친구가 갑자기 놀자고 한다면 집에서 쉬기로 했으면 정중히 거절한다. 갑작스러운 초대라도 약속을 잡는다. 집에서 쉬기로 결정했는데 놀자고 하면은 그 친구가 멀리서 왔어. 그럼 놀아줄 것 같아요. 먼 데서 왔으니까 놀아줄 수 있지. 근데 가까이 사는 친구야. 근데 놀자 그래. 언제든 놀 수 있잖아. 언제든 놀 수 있는데 난 오늘 쉬기로 했는데 연락이 왔어. 그러면 난 정중히 거절할 거야. 근데 멀리서 왔으면 좀 고민할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친구가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이런 친구 없는데요. 나 쉴 거야. 친구 없으니까. 휴대폰 앱 알림이 올 때 나는 중요하지 않은 알림은 바로 지어 화면을 깔끔히 유지한다.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한다. 중요하지 않은 알림은 바로 지어 화면을 깔끔히 유지하는 게 그나마 마음이 편해요. 라기에는 더러울 때도 있어. 가끔 중요하지 않은 알림이라고 생각해서 지웠는데 중요한 거 같은 때가 있을 정도로 종종 지워먹긴 해. 그러면 난 이쪽이죠. 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좀처럼 걱정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전 제 행동이 어떻게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지 정말 많이 고민을 해요. 나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좀처럼 걱정하지 않는다. 걱정해. 걱정한다. 면 여기겠죠? 방을 꾸밀 때 나는 물건의 실용성, 효율적 배치를 우선한다. 전체 분위기 연출을 더 중요시한다. 분위기 연출을 신경 썼으면 지금 제 집꼴이 이 꼴이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내 손 안에 뭔가가 거의 다 닿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좀 어질러져 있어요, 평소엔. 여행 중 대기 시간에는 이어폰을 끼고 혼자 조용히 보낸다. 주변을 둘러보거나 가볍게 대화를 나눈다. 저는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혼자 조용히 보냅니다.
가만히 못 있어요. 가만히 못 있어. 막 빙글빙글 돌든 뭐 살짝 흥을 타듯이 몸을 흔들든 가만히 있질 못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 있을 수도 있는데 대체로 몸을 움직여줘야 돼요. 아니면은 조금 삼삼해. 뭔가 조금 어색해. 그래서 뭐 손으로 뭘 하든 흥을 타든 살짝 빙글빙글 돌든 그럼 난 뭘까? 혼자 조용히 보내긴 하거든요? 근데 주변을 둘러보거나 가볍게 움직여. 그럼 보통이단가? 개 어렵네. 보통이다. 나는 다음날 할 일을 미리 생각하면 마음이 조여 잠이 잘 온다. 내일 할 일을 떠올리면 부담돼 오히려 잠이 안 온다. 나는 어렵네요. 다음날 할 일을 미리 생각하면 그냥 그런데? 내일 할 일을 떠올리면 부담돼 잠이 잘 안 온다. 난 뭣도 아니야. 많은 사람 속에서 보통 나는 먼저 자기소개나 인사를 건넨다. 다른 사람이 먼저 소개해주길 기다린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보통 저는 다른 사람이 먼저 소개해주길 기다려요. 근데 아무도 소개를 안 하잖아요? 좀 정적이다. 그럼 내가 먼저 자기소개를 하거나 인사를 건네요. 그럼 보통이단가? 주말에 시간이 나면 더 끌리는 활동은 친구와 홍대거리를 공연 보고 인기 카페에 간다. 서점이나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긴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A였어도 재밌게 놀 것 같긴 해요. 근데 A였어도 재밌게 놀 거긴 한데 B가 더 좋아. 남에게 주는 첫인상은 활발하고 외향적이다. 차분하고 조용하다. 차분하고 조용한 편이에요. 의외죠? 저는 밖에서 되게 차분하고 내성적이라고 판단을 들어요. 모르는 번호가 오면 첫 반응은 누군지 궁금해서 바로 받는다. 잠시 망설이면 번호를 확인하고 결정한다. 잠시 망설이면 번호를 확인하고 결정해요. 나의 평소 생활 상태는 약속, 모임, 여행 등 미리 계획이나 준비한다. 좋은 기회가 보이면 즉흥적으로 움직인다. 좋은 기회가 보이면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편에 가까워요. 근데 확실하게 매우 그렇다라고는 또 못하겠고. 옷을 살 때 나는 무난하고 잘 받치는 심플한 스타일을 선호한다. 독특한 디자인이나 신선한 스타일에 끌린다. 왜 여기에 그거 없어? 옷 가게 직원이 강매시킨다. 나한테 잘 맞는지는 모르겠고 직원이 권유하면 사게 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의 의견은 어디 있죠? 저는 보통 나한테 맞는 옷을 찾으려고 하면은 직원이 찾아와서 나한테 이거 추천해주면 그렇군요 하면서 사는 편이라서 옷가게를 잘 안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터넷으로 옷을 많이 사는데 근데 옷을 살 때잖아. 굳이 따지자면 전 여기에요. 강매라고 하긴 좀 그렇고 권유를 받는다고 쳤을 때 권유를 안 받는다고 쳤을 땐 A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저는 마음속의 R이라고 그러죠. 캐캐체 말로는 마음속의 R은 키치하고 펑크하고 막 그런 거 막 주얼리 주렁주렁 단 그런 펑키한 스타일 막 아니면 이쁘장한 스타일 하늘하늘한 거 뭐 아니면은 뭐 등등등
정말 그런 특이한 스타일이나 독특하고 신선한 걸 좋아합니다만은 저한테 제 얼굴에 맞는 무난하고 심플한 스타일을 선호해서 삽니다. 보통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먼저 연락하면 자주 소통한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온라인에서는 먼저 연락하면서 소통하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먼저 연락 안 해요. 저 현실에선. 현실 기준이겠지? 나 인간관계에서 먼저 연락하면서 근데 먼저 연락하는 것도 일이 있어서 보통 연락할 일이 생겨가지고 하지 아무 일 없이 연락하면서 소통하진 않는데. 그럼 이거겠다. 매우 그렇다는 좀 애매하고 좀 그렇다. 압박이 있어야 동기부여가 된다고 본다. 좀 마감 직전에 고생하는 일이 잦다. 노노. 저는 마감 직전이 아니라 그 일을 받고 바로 처리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일을 두고 하다 보면은 그게 굉장히 마음이 쓰이는 사람이라서 저는 마감 직전은 개뿔이 일 받자마자 처리하려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감 직전에 고생하는 일이 잦다가 아니에요. 본 영화 이야기를 친구에게 할 때 줄거리나 주요 사건을 주 순서대로 말한다. 느낀 점, 인상적인 장면 혹은 감상을 주로 중심으로 말한다. 내가 단갈론파를 남한테 추천할 때 추천한다면 어떤 식으로 추천할까? 줄거리나 주요 사건을 순서대로 말한다? 인상적인 장면? 주요 사건을 순서대로 말한다 때문에 걸리네. 주요 사건을 말하긴 하는데 순서대로는 아니고 그냥 줄거리나 주요 사건을 얘기하긴 해요. 그럼 좋은 그릇 하겠다. 가수의 컴백 무대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댄스, 보컬, 실력, 의상, 색감, 조화 등 완성도, 무대 컨셉트, 가사, 스토리와 향후의 방향성. 난 가수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가수의 컴백 무대라 뭘 볼까? 근데 결국에 저는 가수를 좋아한다면 댄스나 보컬을 보고 좋아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컴백 무대가 아니라 그냥 무대 자체를 댄스나 보컬 등 실력의 완성도를 볼 것 같아서 컴백 무대가 아니라 그냥 무대를 보는 거였어도 저는 여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의도를 대체로 가늠할 수 있다. 아니요?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았을걸요? 전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저 채팅을 보고 예를 들어 막 그래용 이러면서 저한테 뭐 할지 정할까요? 했을 때 그래용이라고 대답이 돌아왔을 때 저는 그래용? 나랑 같이 뭘 할지 정하겠다는 건가? 아니면은 니 알아서 정해 난 나갈 테니까 라는 뜻인 건가? 뭐지? 나는 다양한 방향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의도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가늠할 수 없어요. 사교 모임에서 나는 갈수록 더 신나 마지막까지 있는 편이다. 저녁이 되면 피곤해져 집에 가고 싶다. 저는요. 컨디션은 보통이라는 가정이겠죠? 그러면은 갈수록 신나요. 저는. 이제 사람들과 더 친해질 거 아니야. 사교 모임이니까. 점점 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제 에너지가 넘쳐집니다. 근데 저녁이 되면 피곤해져서 집에 가고 싶기도 해요. 이게 어떤 사교 모임인지에 따라 달라.
나랑 공통점이 있는 사교 모임이면 두루두루 점점 친해지면서 마지막까지 있는 편이겠지만 나랑 공통점이 없는 개개인들이 모여있는 사교 모임 같은 경우에는 나 피곤해서 집에 가고 싶어가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애매하네요. 전 굳이 따지자면 보통인 것 같아요. 이 둘 반반. 어떤 사교 모임일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더 나에게 맞는 설명은 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본다. 관계와 화합을 중요시한다. 전 둘 다 중요한데요. 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지만 관계와 화합도 중시하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결과를 가지고서 그 관계와 화합을 어떻게 중시할지 정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반반인 것 같아요. 보통이다. 결정 시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타인의 감정이나 의견을 고려한다. 사실이나 객관적인 기준을 준수한다. 결정 시에 더 중요하다. 타인의 감정이나 의견을 고려해야죠. 고려는 해야 되는데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 일을. 이 결정이 어떤 결정일까? 결론이라는 뜻이잖아. 결론. 결론을 그 결론과 결과를 보고 이제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사실이나 객관적인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타인의 감정이나 의견을 고려는 하는데 사실이나 객관적인 기준을 준수하는 것도 맞아요. 전 보통인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일을 보지만 화해와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까 보통이다를 골랐잖아요. 이번에도 같아요. 전 둘 다 너무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은 선이라고 본다. 전 보통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대부분의 선이라고 보기엔 좀 힘든 사람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사람이 선이었으면은 그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할 것 같긴 해. 지 딴에는 선이겠지. 지 딴에는 선이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걸 거고요. 그죠? 저도 제 딴은 선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먼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 묻지 않으면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먼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 묻지 않으면 거의 얘기하지 않는다. 묻지 않으면 굳이 얘기 안 하는데요. 굳이? 여행을 계획할 때 교통편만 사고 현지에서 즉흥 여행을 한다. 일정을 미리 짜고 계획대로 여행을 한다. 이게 애매함. 교통편만 사고가 애매함. 난 교통 숙소까지 한 다음에 현지에서 즉흥 여행을 해. 굳이 교통편만 하고 가지 않아.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행을 간다고 치면은, 제가 만약에 여행을 계획해야 된다고 치면은 교통편이랑 숙소는 정해놔야 되고요. 무조건. 왜냐면 어떤 착오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거고, 적어도 한 군데는 가야 될 포인트를 찍어 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보통이다. 왜냐면은 숙소랑
어딜 가야 될지를 대충 짜긴 할 테니까. 근데 즉흥도 하긴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막 파리를 간다고 쳐. 그럼 효통이랑 숙소랑 에펠탑은 보고 와야지 한 다음에 나머지는 즉흥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보통입니다. 다음 중 내 생각에 더 가까운 말은 망설이면 지는 거다. 충분히 생각한 후에 행동해야 한다. 충분히 행동해야지. 망설이면 지는 거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다가 씨발 중요한 순간에 망설이다가 행동 못하면 어쩔 건데 그거. 근데 그것도 있어. 망설이면 지는 거다. 이게 망설이면 늦은 거다라고 했으면은 여기에다가 했을 수도 있어요. 망설이면 늦는 거다 라고 했으면은 여기에 좀 더 표를 던졌을 수도 있어. 근데 지는 거다? 망설이면 지는 게 어딨어. 망설이면 망설이는 거지. 충분히 생각한 후에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요. 더 나에게 맞는 설명은 현실적인 편이다. 상상력 풍부한 편이다. 전 보통이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행동은 현실적인데 머릿속에서는 상상이 막 날뛰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릿속과 현실은 달라요. 예. 상상력이 풍부해서 난 어떻게 보면 난 대통령도 할 수 있어. 내 상상력대로면은 난 뭐 대통령도 되고 막 CEO도 되고 막 개그맨도 되고 뭐 요리사도 되고 그냥 뭐든지 될 수 있어. 메타몽이야 메타몽. 뭐든지 될 수 있는데 현실은 아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피한다. 그렇다. 아니다. 어떻게 아는 사람인데 무의식적으로 피한 거임? 이 아는 사람이 누군데? 이 아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다르지. 아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피한다가 아니라 어떤 아는 사람인지 알아야 되지 않음? 저는 이거 보통이요. 왜냐면은 그게 만약에 친한 사람이면 무의식적으로 먼저 다가갈 것 같고 별로 안 친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피하겠죠. 이게 어떤 아는 사람인지에 따라 달라요. 보통인 것 같아요. 보통. 무의식, 말 그대로 무의식이기 때문에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친구를 만나거나 모임에 가서 푼다. 집에서 개인 활동을 하면서 조용히 보낸다. 저는요. 둘 다 아니에요. 보통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집에서 개인 활동을 하는 걸 좋아하지만 사람과 떠들어야 돼. 그러니까 떠드는 느낌이 나야 돼. 그러니까 방송을 해요. 저는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니까 너무 졸리거나 하면은 안 하긴 한데 그냥 피곤한 수준이고 그냥 스트레스를 받은 정도면은 방송 켜야겠다. 방송 켜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같이 노래를 듣든 마크를 하든 뭐를 하든 나는 지금 방송을 켜야겠다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야. 이 중간이야. 집에서 시청자들을 만난다가 내 대답이야. 그래서 어느 쪽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월급 생활비를 받으면 지출 계획을 세워 관리한다.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쓴다. 저는 진짜 지출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고 싶거든요. 근데 보통이다요. 그러니까 지출 계획이 있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또 써. 그러니까 한 달에 뭐 관리비, 이자, 이자 상환 그런 거, 세금, 뭐 아니면은 들어오는 돈, 생활비를 받으면이니까 아무튼 지출되는 거 한 달에 적금, 세금. 아직은 제가 일을 안 하고 있어서 세금 낼 게 없기는 하지만 자동으로 세금 납부되는 게 있긴 하니까요. 가끔씩 들어온 돈에 그런 거 아무튼 해가지고 일단 있긴 있어요. 지출 계획이 있긴 있어. 근데 필요할 때마다 또 써. 보통이다로 가겠습니다.
오래전 실수에 여전히 괴로워한다. 오래전 실수에 여전히 괴로워한다. 매우 그런 편이에요. 저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이 일주일에 한 번 가족 만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만나는 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엄마를 만나요. 근데 오늘이 그날이라서 엄마랑 언니를 오늘 봤는데 오늘 카페에 간 거예요. 카페에 가가지고 제가 밀크레이프 케이크를 시켜드렸어요. 언니랑 엄마가 골라서 밀크레이프 케이크를 샀어요. 사 먹었어요. 제가 사주려고 했는데 뭐 계속 결제를 언니가 했기 때문에 사줬는데 언니가 그냥 사줬다고 하면 되는구나. 언니가 밀크레이프 케이크를 사줬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난 밀크레이프를 볼 때마다 슬픈 이야기가 생각나 하면서 이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밀크레이프에 얽힌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 제가 어머니한테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케이크를 2번 드렸어요. 사주는 거 말고 내가 만들어서 준 케이크가 딱 2번 있는데 첫 번째가 오븐도 문도 없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밀크레이프 케이크가 오븐 없이 만들 수 있는 케이크라서 그걸 선택해서 했고 크림을 사서 만들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팔이 부족했기 때문에 휘핑크림을 할 생각도 못했고 그래가지고 파리바게트에서 생크림을 사가지고 바르는 걸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날 생크림이 다 나간 거야. 하나 빼고. 그래가지고 크림이 존나 적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밀크레이프 케이크에 생크림이 거의 비쳐 보일 때까지 얇게 바른 다음에 쌓고 쌓아가지고 밀크레이프가 굉장히 빈약했어요. 그래가지고 난 그거 아직도 두고두고 후회가 돼 라고 하면서 괴로워했고 오늘 언니랑 엄마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저는 여전히 괴로워합니다. 막이겠죠? 막 사귄 친구가 내 취향을 알아맞힐 수 있다. 아니요. 이제 막 사귄 친구가 내 취향을 어떻게 알아맞혀? 초능력자 아니야? 그 정도면? 내 취향을 이제 막 사귀었는데 어떻게 함? 나는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더 좋은 해결책을 생각해낸다. 현실의 사람이나 사물을 더 집중해 관찰한다. 그러니까 해결책을 생각해내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어떤 해결책을 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여기는 해결책을 생각해낸다 있고 여기는 관찰하고 있대. 그럼 어쩌라는 거야? 뭔 뜻이야 이게?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더 좋은 해결책을 생각해야 한다. 현실의 사람에는 사물을 더 집중해서 관찰한다. 난 모르겠어. 난 이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어. 해결책을 낼 때 그거를 얘기하는 건가? 저는 다양한 해결 방안은 여러 개를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현실에 집중해서 보다 나은 해결책을 생각해내요. 라는 뜻인가? 그럼 난 이쪽에 더 가까운 것 같긴 한데. 씨바, 질문을 이해 못하겠어. 보통이나 조금 그렇다거든요. 보통이다. 오케이, 됐어. 성격 유형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단계 연애와 결혼관을 계속 진행해주세요. 뭐야, 끝난 게 아니었어? 호씨.
아씨, 나 첫사랑도 아직인데 이런 걸 한다고 내가 진짜 정확하게 나올까? 데이트 할 일을 버킷리스트로 만드는 것은 내 스타일이다. 별로 흥미 없다. 별로 흥미 없다. 연인과 데이트 비용 등 금전 얘기를 할 때 어색해 잘 꺼내지 않고 형편이 더 나은 쪽이 더 부담한다. 솔직히 의견을 말하고 수익과 소비에 맞게 동정 분담을 제안한다. 이쪽일 것 같은데? 연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주면 실망할까봐 좋아하는 척하고 넘긴다. 취향을 조심스럽게 말하고 다음엔 더 맞추자고 한다. 좋아하는 척 넘기고 평소에 내 취향을 어필할 것 같아요. 보통 둘이 섞어서 할 듯. 연애할 때 대체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긴다. 연인과 함께 보내는 걸 더 선호한다. 난 연애를 하더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더 즐길 것 같은데. 연인이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면 살짝 속상하지만 금방 이해하고 넘어간다. 실망감이 오래가고 거리감이 생긴다. 그 약속을 취소한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면 이해하겠죠. 근데 갑자기 미안. 나 갑자기 뭐를 얘기해야 될까? 그 약속을 취소한 이유가 별거 아니면 존나 짜증날 것 같은데? 그래, 그런 거야. 갑자기 오늘 나 쉬는 날인데, 오늘 일하기로 하신 분이 갑자기 펑크를 내서 내가 가야 돼. 라는 이유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요. 근데, 미안. 나 친구들이랑 게임하러 가야 돼. 이러면은 좀 실망감이 오래가고 거리감이 생길 것 같은데요. 씨발 모르겠네. 어떤 이유인지에 따라 달라. 보통이야. 연인이 이성 친구와 함께 있는 걸 보면 직감이나 감정으로 관계를 짐작한다. 대화나 행동을 보고 유심히 보고 판단한다. 유심히 보고 판단할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이성 친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직감이나 감정으로 보기보다는 대화나 행동을 보고 둘이 팔짱을 끼든 그랬으면은 손을 잡거든 행동을 했으면은 바로 판단을 했을 텐데 이성 친구와 함께 있는 것만 보고 뭐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사적인 일과 감정을 친구 지인과 쉽게 나누는 편이다. 쉽게 드러내지 않고 마음에 감직한다. 쉽게 사적인 일과 감정을 친구나 지인에게 쉽게 나누는 편이냐. 사적인 일이나 감정을 이게 시청자분들도 친구나 지인에 포함이 될까요? 저는 쉽게 드러내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사적인 일이면. 사적인 일은 보통 그러려고 하는 편인데 아니야. 모르겠다. 나 지인한테 좀 얘기하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전 연인의 이야기엔 서로 불편할까봐 가급적 피한다. 더 잘 지내려 궁금한 점을 솔직히 묻고 이해하려 한다. 전 연인 이야기를 왜 굳이 해요? 서로 불편할까봐 가급적 피한다가 맞는 것 같아요. 난 물어봐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걔 얘기를 왜 해? 라는 마인드. 연애할 때 보통 더 선호하는 소통은 직접 만나 대화하기, 카카오톡, 문자 등 온라인 소통. 씨발 졸라 어렵네. 제가 카카오톡 고백을 받아본 사람 입장으로 말하자면 카카오톡으로 고백받아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물론 직접 만나 대화하는 식으로 고백받기도 했지만 아무튼 이게 참 애매하다. 이게 더 선호하는 소통? 둘 다 소통은 별로예요 라는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더 선호하는 소통, 이게 더 낫다.
이건 것 같아요. 전 대체로 가족도 그렇고 누구든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보단 웬만해서는 카톡으로 하는 걸 좋아하긴 해요. 아니, 물론 만나서 이야기해도 졸라 잘 얘기하고 좋긴 한데 굳이 따지자면 귀찮게 만나는 것보다 거리도 있는데 굳이 만나는 것보다는 좀 그래요. 연애 중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내 입장이 흐려진다. 집 밖에 나가면 기빨리고 지치고 이불 밖은 위험해. 맞는 말이긴 하죠. 연애 중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는 내 입장이 흐려진다. 좀 그런 편일 것 같아요, 저는. 전 연애 중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느라 의견이 흐려지는 편이라. 사랑을 표현할 때 더 가까운 방식은 다정한 말이나 표현을 자주 한다. 작은 선물이나 도움 행동으로 표현한다. 전 다정한 말이나 표현을 자주 할 것 같아요. 저는 엄마한테도 그렇고 아빠한테도 그렇고 언니한테도 그렇고 오빠한테도 그렇고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에서 더 나와 가까운 것은 보통 내가 말을 더 많이 한다. 상대의 말을 더 많이 듣는다. 이게 나랑 연인이라는 전제하잖아요. 그럼 내가 말을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저와 허물없이 가까워지면은 제가 밑도 끝도 없이 말을 준내게 해요. 최근에는 딱히 사람들이랑 그렇게 대화할 일이 많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전 가족이랑도 허물없이 지낸다고는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허물없이 지냈을 때도 있긴 하거든요. 허물없이 지냈을 때는 진짜 내가 말을 준내게 많이 했어. 아니 근데 이건 컨디션에 좀 가까운 것 같아. 컨디션. 내가 보통 말을 더 많이 하는 건 내가 컨디션이 좋고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 좋아라기보단 너무너무 편해. 이 사람이 너무너무 편하거나 컨디션이 좋거나. 근데 내가 컨디션이 좋은 날은 별로 없어. 더 많이 들어요. 저는 보통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편이에요. 제가 먼저 말 안 하는 편이에요. 데이트 전에 나는 여러 상황을 미리 상상해본다. 자연스럽게 흐르길 바란다. 자연스럽게 흐르길 바라지. 주말에 연인을 부모님께 소개할 때 먼저 준비하는 것은 연인 부모님의 선물, 연인 부모님과의 대화 주제. 이걸 고르면은 결국엔 얘가 정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인의 부모님의 선물을 보통 뭐 고기나 과일, 뭐 꽃, 뭐 그런 거겠죠? 그렇다면 뭐 대화 주제도 그걸로 정해지겠죠. 대화 주제도 연인이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런 걸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준비를 했어요. 하면서 그거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겠지. 결국 이거 먼저 준비하는 거 아니야? 이거 먼저 준비하면 너 자연스럽게 뒤에 거 따라오잖아. 사랑만 있으면 무엇이든 용서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지랄. 나 뭔지도 아니고, 보통 여기가 아니다니까 여기서 선택했는데 저 제대로 고른 거 맞죠? 저 안 보고 골랐는데, 보통 여기가 아니다라서 골랐는데, 이거. 뭐 맞나? 나의 생활 방식에 더 선호하는 것은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 익숙하고 전통적인 방식. 나의 생활 방식? 익숙한 게 좋지. 굳이 새롭고 창의적이어야 돼? 더 끌리는 사람은 머리 회전이 빠르고 영리한 사람, 현실적 경험이 풍부하고 실용적인 사람. 둘 다 그럭저럭? 난 이래서 끌린다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이 끌리면 끌리는 거겠지. 몰라. 친구들이 보는 나는 겉은 차분하지만 속은 열정적이다. 늘 활발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겉은 차분하지만 속은 열정적이죠. 아닌가? 잘 모르겠네. 나 친구
나 친구도 없고 연인도 없고 뭣도 없단 말이야. 이런 질문은 좀 물어보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있냐 연인이 있냐부터 물어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부터 생각했는데 준내 짜증나네. 지인들한테 내가 듣는 말. 차분하다, 활발하다라는 말보다는 주변 사람이요? 직장 동료나? 그러면은 차분하다. 활발하다기보다는 차분하게 맡은 바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듣는 편이에요. 차분하다고는 안 하지만 그 맡은 자리에서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 내가 보는 나는 모두에게 한결같다. 감성이 풍부하고 감정에 민감하다. 내가 보는 나는 모두에게 한결같다. 라고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모두에게 한결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감성이 풍부하고 감정이 민감한 사람이에요. 저는 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가는 데 있어 금방 파악한다. 오래 걸린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가는데 금방 파악할 수 있겠어요? 오래 걸리겠지. 내 관점과 다른 견해를 이해하려 시간 노력을 많이 쓴다. 상대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한다. 굳이 깊게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내가 화난이 일어났을 때도 보통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려고 노력을 하긴 해요. 보통. 근데 시간과 노력을 많이 쓴다는 좀 애매하긴 해.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까지 많이 쓰진 않아. 많이가 붙어서 곤란해, 지금. 많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굳이 깊게 오랜 시간 이해하려 하진 않아요. 보통에 따라가는 게 맞겠다, 그러면. 영화를 보기 전 나는 소개 예고편을 미리 찾아본다. 정보 없이 보는 편이 더 재밌다. 이거 귀찮습니다. 첫 데이트에 상대가 늦으면 기분이 상한다. 신경 쓰지 않는다. 저는 첫 데이트가 아니어도 상대가 늦으면 기분이 상하거든요. 첫 데이트인데 상대가 늦으면 와 씨발 개 잣 같을 것 같아요. 진짜. 전 약속 시간을 되게 중시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막 늦는다? 그러면은 나 진짜 화딱지 날 자신 있어. 진짜 첫 데이트고 나발이고 꺼져라고 할 자신 있어. 물론 제가 사람을 연인으로 사귈 만큼 좋아해 본 적이 없어서 이러는 걸 수도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꺼져라고 하고 싶어요. 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즉시 주변 사람에게 털어놓는다. 혼자 참고 버티거나 익명으로 온라인 하소연하다. 전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주변 사람한테 안 털어놔요. 혼자 온라인이라고 하소연해요. 익명으로. 온라인에 하소연해요. 약속 시간에 지각은 몇 분까지? 몇 분까지 참아주냐고요? 안 참아주는데요? 이거는 그 약속 시간에 지각은 미리 얘기해준다는 가정하에는 1시간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근데 미리 얘기하지도 않고 지각은 1분도 못 참아요. 아니 1분 정도는 참아줄 수 있어. 5분까지는 괜찮아. 5분까지는. 5분에서 10분까지는 말없이 지각해도 사과하면 그냥 괜찮아요. 근데 사과를 안 한다? 1분 이상부터 5분 이상부터 사과를 안 한다? 죽여버릴까? 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겠죠. 전 지각 진짜 별로 안 좋아해서 감정적 상처나 좌절을 겪으면 금방 회복하는 편이다. 감정에 휘둘려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나 여자로 고르지 않았나? 나 여자로 골랐던 것 같은데 왜 여자친구 부모님이를 뭐지? 뭘까? 왜 이렇게 됐지? 일단 넘어갑시다.
남자친구라고 읽을게요.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날 달가워하지 않을 때 이별을 고려한다. 함께 소통해보되 인정받지 못하면 관계를 정리한다. 여자친구와 안정적인 장기 연애를 위해 신중히 고민해보다. 남자친구 부모님이 날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이별을 고려한다고요? 왜? 내가 남자친구 부모님이랑 만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남자친구 부모님이랑 만나는 게 아니라 난 남자친구를 만나는 거지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는 게 아니야. 날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지. 그리고 뭐 나중에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고 날 싫어하면은 얘가 남자친구 확신을 준다는 가정하에 나는 끌고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러네. 함께 소통해보다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를 정리한다. 여자친구 안정적인 함께 소통해보되 장기 연애를 위해 신중히 고민해본다가 될 것 같아요. 두 개 섞어야 될 것 같아. 보통이다. 다음 중 누구와 함께 해야 한다면 집안이나 경제 상황은 맞지만 감정이 없는 사람, 이성적으로 많이 끌리지만 집안이나 경제적 격차가 큰 사람. 내가 왜 감정이 없는 사람이랑 만나야 돼?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만나? 이성적으로라는 거니까 연인으로서를 얘기하는 거겠죠. 연인이나 부부로서라면 저는 이성적으로 이거예요. 이거. 이성적으로 많이 끌리는 거. 나머지는 상관없어. 이게 문제지, 이게. 나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랑 만날 수 있었으면 진작에 만났어. 뭔 감정도 없는데 만나고, 물론 그럴 수도 있는 물론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이런 사람을 고르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전 이게 아니면은 왜 만나? 친구나 지인으로 끝날 수 있잖아요. 왜 굳이 이성적으로 만나야 돼? 연인이 될 거라면 연인이라면 이성적으로 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정이 없는데 왜 만나? 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그 반대도 이해해주려고 하는 편이긴 하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연애와 결혼관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성향 테스트 진행해주세요. 테스트 언제까지 하나요? 마지막이랬어요. 저 마지막이라고 했으니까 믿습니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46개? 질문 왜 이렇게 많아? 질문 왜 이렇게 많아? 당신이 사장이라면 충성스럽지만 성과가 낮은 직원을 해고하는 일은 어렵다고 느낀다. 그래도 어렵지 않다고 느낀다. 어렵다고 느낄 것 같은데? 이게 얘가 성과가 낮은 직원인데 잠재력이 있을 수도 있잖아. 잠재 능력이 있을 수 있잖아. 존내 어렵네. 중간. 이 기간이 짧으면 충성스러워진 기간이 짧으면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 충성스러운 기간이 길어. 그럼 어려울 것 같아요. 상사 또는 선생님 아래에서 일하고 싶다면 성격은 온화하지만 계획성이 부족한 사람, 말은 날카롭지만 논리적인 사람. 말은 날카롭지만 논리적인 사람이 좋죠. 이게 상사잖아요? 이게 계획성 부족한 사람 밑에서 일하면은 흐지부지 되는 일이 많을 것 같아. 일할 때 이런 분위기에서 일하고 싶다. 관계가 원만하고 편안한 분위기, 경쟁과 도전이 강한 분위기. 전 관계가 원만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좋아요. 경쟁과 도전이 강한 분위기? 너무 힘들 것 같아. 난 습관적으로 일을 미루는 편이다. 아니다.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일할 때 더 효율적이라고 느낀다. 속박되어 있다고 느낀다. 더 효율적이라고 느껴요.
사교적인 모임에서 나는 주로 먼저 말을 거는 편이다. 누가 말을 걸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다. 아, 이것도 보통이다요. 누가 말을 걸 때까지 기다리는 편인데 아무도 말을 안 하면은 먼저 말을 거는 편이에요. 나는 주로 기분에 따라 무엇을 할지 결정한다. 미리 적어둔 계획에 따라 행동한다. 난 주로 기분에 따라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 방송 시간만 봐도 알지 않아요? 저 진짜 제 기분에 따라 켰다 껐다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전 기분에 따라 뭘 할지 정할 때가 많아서 한가할 때 나는 지루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기분이 든다. 이런 여유를 즐긴다. 한가할 때 나는 이게 어떻게 한가할 때 나느냐? 일이 있는데 휴일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어떤 때인 거야? 이게 한가할 때 나는 이 한가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 나는. 이게 그냥 한가할 때 그냥 내가 계획수로 아무것도 못하고 한가할 때는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나 한가할 때 나? 씨발. 그냥 생각 없이 여유를 즐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이게 한가할 때가 어떤 때인지를 모르겠네. 몰라서 보통. 수석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내 이익을 희생하지 않는다. 수석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내 이익을 희생하지 않는다? 그렇다? 아니다. 이게 그게 있어요. 수석 집단의 이익이 결국엔 내 이익과 이어진다면 수석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내 이익을 희생할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결국엔 내 이익이 돼야 되잖아. 내 이익으로 돌아오려면은 근데 잘 모르겠다. 근데 내 이익을 희생한다고 소속 집단의 이익이 변화할 정도면은 별로 좋은 회사는 아닌 거 아니에요? 난 모르겠네. 때에 따라 다를 것 같아. 어떤 조건 하에 다를 것 같아, 나는. 나는 보통 먼저 일이나 과제를 끝난 뒤에 논다. 바빠도 틈틈이 여가를 즐긴다. 전 먼저 일이나 과제를 끝낸 뒤에 놀아야 돼요. 아니면은 너무 힘들어. 남아있는 일이 있다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어. 무조건 일을 먼저 끝내야 돼. 누군가와 논쟁할 때 나는 상대방의 기분이나 관계의 화합에 신경 쓴다. 논리의 옳고 그림과 사실에 집중한다. 논쟁이잖아요? 논쟁인데 왜 상대방의 기분과 화합을 신경 써야 되죠? 논쟁이잖아, 논쟁. 논리 전쟁. 아니야? 논리로, 논쟁이라는 게 결국엔 논리로 전쟁을 하자는 거잖아요. 논리로 싸우자는 거. 논리로 싸우자는 건데 당연히 논리에 옳고 그런 거 사실에 집중해야지. 뭐 기분을 신경 써. 나는 친구와 지인이 많은 것이 좋다. 소수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좋다. 소수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좋아요. 라고 하기엔 난 친구와 지인이 많은 것이 좋다 같은 삶을 살고 있긴 해. 왜냐면 내 온라인 지인들이 굉장히 많거든. 보통이다요. 현실은 깊은 관계인데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는 깊은 관계인데 온라인에서는 좀 많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결정을 내릴 때 나는 주로 과거의 경험이나 사실을 첨부한다. 직관이나 미래의 가능성을 첨부한다. 결정을 내릴 때 나는 난 중간인 것 같아. 사실을 첨부. 직관적인 것과 사실을 첨부할 것 같아요. 과거의 경험이나 미래의 가능성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사실과 직관적인 무언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작업을 선호한다. 추상적이고 창의적인 작업을 선호한다. 작업이라는 게 일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추상적이고 창의적인 작업을 못해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작업을 선호해요. 아 근데 방송 생각하면 추상적이고 창의적인 작업을 선호하긴 하는데 라고 하기엔 나 마크만 하잖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작업을 선호하는 거 아니야 이거? 조금 그렇다. 문제를 논의할 때 나는 요점을 즉시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다. 상대방의 처지를 배려해 완곡하게 말하는 편이다. 아 어렵다. 요점을 즉시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다. 상대방의 처지를 배려해 완곡하게 말하는 편이다. 저는요. 요점을 즉시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지만 처지를 배려해서 말하는 편이에요 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요점을 즉시네. 즉시가 붙네. 요점을 상대방의 처지를 배려해 완곡하게 돌려서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다예요. 저는 보통이다. 섞어줘야 돼요. 나는 주변 환경을 깔끔하게 정리해두는 편이다. 다소 무질서한 환경에서도 잘 적용하는 편이다. 주변 환경은 깔끔해야지. 이거 일 관련이잖아요. 그죠? 이거 직업 성향이잖아. 난 주변 환경이 깔끔해야 돼. 왜냐면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일을 하는 곳은 깔끔해야지. 일을 하는 곳이 깔끔하지 않으면은 일할 때 좀 방해가 될 것 같아요. 모임이나 단체 활동을 가면 보통 에너지에 헬릭이 생긴다. 보통 피곤해지고 집에 가고 싶어진다. 모임이나 단체 활동? 어떤 모임과 단체 활동이지? 내가 좋아하는 단체 활동이나 모임이면 에너지와 헬릭이 생겨요. 근데 그냥 모임이나 단체 활동이라고 하면 보통 피곤해지고 집에 가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보통인 듯?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으면 그것의 실제적인 용도를 먼저 찾는다. 그것의 미래 잠재력과 가능성을 먼저 상상한다. 그것의 미래 잠재력과 실제적인 용도를 인 것 같아요. 섞어야 될 것 같아. 난 기존의 규칙과 절차를 잘 따르는 편이다. 새롭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편이다. 기존의 규칙과 절차를 따르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사람을 평가할 때 나는 그 사람의 의도나 마음을 중요하게 본다. 그 사람이 보여준 객관적인 성과를 중요하게 본다. 사람을 평가할 때 직업 성향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직업 평가를 그러니까 직원을 평가할 때가 아니라 사람을 평가할 때잖아요. 사람을 평가할 때면은 직원이나 뭐 일 관련이 아니라 사람을 평가하는 거면 당연히 사람의 의도나 마음이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나는 미리 예약된 모임을 선호한다. 즉흥적이고 갑작스러운 모임을 선호한다. 미리 예약된 모임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통화와 문자 중에 저는 문자가 더 편해요. 저는 전화를 제일 싫어해요. 전화가 제일 긴장돼. 전화가 제일 별로야. 저는 문자, 실제 만남, 전화 순으로 좋아해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단계별로 차근차근 처리하는 편이다. 아닌가? 나 아닌데 나 사람들이랑 통화하는 거 좋아하는데? 어렵다. 전화통화, 문자 좀. 문자가 더 편하긴 한데.
놀 때면 전화가 더 편한 것 같거든요. 놀 때는 전화가 더 편한데 일이면은 보통이다. 복잡한 문제를 한 거 맞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단계별로 차근차근 처리하는 편이다. 전체적인 맥락을 비약적으로 파악하는 편이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단계별로 차근차근 처리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파악을 못해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려고는 하는데 파악은 못해요. 그래서 전 단계별로 차근차근 처리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를 봤어. 전체적인 맥락을 봐. 그리고 와 씨발 이거 답이 안 나오는데 단계별로 밟아야겠는데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섞어야 되나? 섞어야 될 듯. 나는 따뜻하고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 능력 있고 객관적인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 저는요. 전 능력 있고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데요. 보통이다. 여행을 갈 때 나는 매일의 일정을 세부적으로 짜는 편이다. 큰 방향만 정하고 나머지는 상황에 맡기는 편이다. 큰 방향만 정하고 나머지는 상황에 맡기는 편인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철이래. 그 교통, 숙소, 중요 행선지만 정하고 나머지는 상황에 맡기는 편. 아 그럼 좋은 그렇다구나. 타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는 정서적인 위로와 공감을 먼저 해준다. 실제적인 조언과 해결책을 먼저 제안한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일까요? 이게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따라 달라. 이게 급박한 상황이면 실제적인 조언과 해결책을 먼저 제안해야 되지만 이게 급박한 상황이 아닐 때는 일단 위로와 공감을 먼저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때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 나는. 이게 감정적인 어려움이라면은 정서적인 위로와 공감이 중요하겠지만 이게 감정적인 게 아니라 존나 급박한 상황이야. 막 응급실에 가야 되나? 내가 어떡하지? 미안해 내가 지금 이렇게 무서운데 어떻게 이렇게 떨릴 때 그 생각하는 사람이 너밖에 없었어 라고 연락이 온다면 저는 야 당장 지금 119에 전화하고 일단 거기 어디야? 내가 가줄게 뭐라던가 뭐 내가 못 가면은 지금 당장 119에 전화하고 그 다음에 네가 해야 될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실질적인 조언을 좀 하려고 해줄 것 같은데 보통이다. 집단 토론에서 나는 말하기보단 주로 듣는 편이다. 듣기보다는 주로 말하는 편이다. 토론이잖아요? 근데 집단 토론이고 나발이고 나는 뭐가 걸려있어. 걸려있으면 말하는 편이에요. 근데 뭐가 안 걸려있잖아요? 굳이 내가 말해야 돼? 라는 느낌이에요. 일할 때는 집단 토론, 일할 때라면 집단 토론에 끼겠지만, 사적인 토론에서는 전 굳이 내가 뭐 말해야 돼? 그냥 들으면 안 돼? 귀찮은데? 라는 마인드예요. 이 집단 토론이 어떤 토론인지를 모르겠어서 저는 중간을 할게요. 난 주로 어디에 집중하는가? 현재의 현실, 미래의 전망, 현재의 현실이요. 갈등 상황에서 나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가급적 회피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면으로 맞선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뭐 돌려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회피한다고? 회피가 문제야, 회피. 회피면 나중에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가급적 회피를 한다는 건 이 회피 때문에 나중에 더 큰일이 날 수 있거든요. 이게 참다 터진다고. 가급적 평화를 위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가 전 정답이에요. 갈등 상황에서 전. 왜냐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돌려서 문제를 해결한다. 가 제 답인 것 같아요. 회피는 절대 안 되지. 회피하면은 이거 갈등 상황에서 회피만 하면은 되나 쓰나.
그렇다고 정면으로 맞설 깡은 안 되고. 이게 맞는 듯. 내 책상이나 작업 공간은 항상 정리되어 있다. 기분에 따라 어질러져 있기도 하다. 내 책상이랑 작업 공간은 달라. 내 책상은 어질러도 되는 곳이고 작업 공간은 깨끗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이다요. 나는 넓고 얕은 대인관계를 선호한다. 좁고 깊은 대인관계를 선호한다. 전 아까도 얘기했죠. 오프라인에서는 좁고 깊은 대인관계, 온라인에서는 넓고 얕은 관계를 선호해요. 현재까지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직접 해보면서 배우는 것을 선호한다. 이론과 책을 통해 배우는 것을 선호한다. 새로운 걸 배울 때 저는요, 이론과 책을 통해 배우는 것을 선호해요. 직접 해보면서 배우는 것을 하는 게 좋긴 하겠죠. 좋긴 한데 결국 직접 해보는 건 한두 번이면 되는데 저는 이론으로 이해를 하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론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일단 이론과 책을 통해 한번 배우고 직접 해보면서 배우는 거를 하기 때문에 조금 그렇다. 계획을 세울 때 나는 시간적 여유를 두는 편이다. 시간을 딱 맞춰 짜는 편이다. 시간적 여유를 두는 편이에요. 저는 약속 시간도 그래서 제가 약속 시간을 아까 용서 못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지각할까봐 지도에 뜨는 시간보다 30분 일찍 출발해요. 거리가 몇 시간짜리면은 1시간에서 2시간 일찍 출발해요. 어떻게든 약속 시간을 안 늦으려고. 혹시라도 차가 막 놓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교통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힐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전 시간 여유를 진짜 많이 두고 출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두는 편이에요, 저는. 이래서 제가 지각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요. 왜냐면 나는 이렇게 하니까. 나는 감성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저는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만 감성적인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보통이다죠. 파티에 참석하면 마지막까지 남아서 즐기는 편이다. 중간에 일찍 나오는 편이다. 파티? 저는요, 파티에 참석한다. 이 파티가 어떤 파티인지에 따라 달라. 이게 어떤 파티인지, 참석한 파티의 성향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요. 막 다들 남아서 즐기는 편의 파티면은 남고, 모두 중간에 그냥 일찍 나오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쪽 좀, 그러니까 분위기에 휩쓸린다 그러죠.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파티라면. 나는 구체적인 설명과 지시를 선호한다. 암시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선호한다. 저는요, 암시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선호하긴 하거든요. 근데 결국엔 지시를 선호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이고 뭐야. 지시를 선호한다. 결국엔 둘 다 지시라는 뜻인 거잖아요. 나한테 지령이 왔어. 암시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설명과 지시를 해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결국엔 나한테 뭐 명령했다는 거 아니야? 명령을 이렇게 둘 중 하나로 한다면 저는 이쪽을 더 선호해요. 나는 보통 영감이 떠오를 때 즉흥적으로 행동한다. 정해진 일과에 따라 행동한다. 전 영감이 떠오를 때 즉흥적으로 해요. 전 방송도 잠깐 지금 방송을 해야 될 때야! 하고 빵! 하고 키는 타입이기 때문에 나는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에 더 끌린다. 논리적인 설득에 더 끌린다. 이게 어떤 때인지를 모르겠어. 제발 어떤 때인지 좀 얘기해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에 더 끌린다. 논리적인 설득에 끌린다. 설득은
당연히 논리적이어야 되는 거고, 이야기는 당연히 마음에 울리는 이야기가 더 끌리는 거고. 둘 다 맞는 말이잖아. 어디에 손을 올려야 돼. 논리적인 이야기보다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가 끌리는 거고, 마음을 울리는 설득보다는 논리적인 설득이 더 끌리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난 보통이야.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어느 쪽도 아니야. 새로운 환경에 처하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금방 적응하고 동화가 된다. 새로운 환경에 처하면? 전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금방 적응하고 동화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미 검증된 방법을 선호한다.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방법을 선호한다. 검증된 방법이 있는데 굳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일이면 검증된 방법. 근데 내 사적인 무언가잖아? 그럼 새로운 방법을 선호해. 보통이다야. 왜냐면 일이잖아. 실패하면 안 되니까 검증된 방법으로 하겠는데, 내 거면 망가져도 되고, 내 거면 뭐 내가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 뭐 쓰레기가 되든, 뭐 예술품이 되든, 마음대로 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난 결과 중심적인 사람이다. 과정 중심적인 사람이다. 와, 존나 어렵다. 난 과정이랑 결과 둘 다 중요해. 아씨, 어떻게 해야 되지? 결과 중심적인 사람이다. 과정 중심적인 사람이다. 저는 결과 중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굳이 따지자면. 타인을 도울 때 나는 상대방의 현재 감정에 집중한다. 상대방의 장기적인 발전에 집중한다. 타인을 도울 때 나 현재 감정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아닌가? 아씨, 모르겠다. 타인을 도울 때? 타인을 도울 때가 단기적인 거 말고 장기적인 도움을 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장기적인 도움은 준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저 50만원 뜯긴 거 있잖아요. 현재 감정에 집중하다가 그런 거거든요. 상대방의 현재 감정에 동화돼가지고 그 지랄이 난 거였거든요. 50만원 뜯긴 거. 씨발. 나 아직도 생각나는데. 타인을 도울 때 저는 현재 감정에 집중을 존나 해요. 근데 지금이라면 장기적인 발전에 집중할 것 같아요. 50만원 왜 뜯기신 그때 취소한 거 아니었나? 그거 말고 작년에 같이 일하던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한테 50만원을 뜯긴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현재 감정에 집중하느라 이제 도와줬거든요. 도와주다가 그 지랄이 난 거였는데, 아이고. 저는 지금은 이쪽에 가까워요. 근데 옛날엔 이랬어. 보통이다라고 할게요. 지금은 오른쪽인데, 이게 지금은 오른쪽인데, 다시 돌아가도 난 현재 감정에 집중을 해버릴 것 같아가지고 보통이에요. 난 매우 그렇다고 싶거든. 장기적인 발전. 근데 보통이다로 골랐어요. 제가 그러지 않을 것 같았어. 조용하고 사적인 혼자만의 시간을 선호한다. 왁자지껄하고 활기찬 사교 시간을 선호한다. 전 보통이에요. 조용하고 사적인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하지만 왁자지껄하고 활기찬 느낌이 나는 방송의 느낌을 좋아해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결국에는 이쪽인 것 같아요. 보통이다. 결국엔 지금 내 방송이 그렇게 왁자지껄하고 활기차진 않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많진 않지만 저는 결국에 사람이 있는 방송을 키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인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어. 책을 읽을 때 나는 세부적인 묘사와 사실에 주목한다. 이면의 의미와 상징에 주목한다. 책을 읽을 때는 둘 다 좋은데. 둘 다 좋지 않아요? 세부적인 묘사와 사실에 주목하지만 이면의 의미와 상징도 막 재밌다는 말이지. 근데 저는 세부적인 묘사와 사실에 더 주목하는 것 같아요. 둘 다 좋거든요. 둘 다 좋은데 내가 이걸 못 알아먹어. 그래서 댓글에서 이거 저번 편에 나왔던 그게 뭐라 그러지? 플러그인 아니고 플래그 이거 무슨 플래그 아니에요? 이거 뭐라 그래? 단서가 되는 걸 뭐라 그러지? 키포인트 아니고 뭐지? 있어요. 이거 전편에 나왔던 모모가 단서가 돼가지고 이런 거 아님? 의미 있는 거 아님? 이거 전편에 나왔던 천사 표시 아님? 이거 천사가 남긴 무언가라는 거 아님?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지 않으면 못 알아먹어. 그래서 전 여긴 것 같아요. 나는 마감 기한보다 훨씬 일찍 일을 마친다. 마감 직전에 몰입해서 일을 끝낸다. 전 마감 기한보다 훨씬 일찍 일을 마친 다음 쉬어요. 평가를 내릴 때 나는 자비와 관용을 베푸는 편이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대하는 편이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내려야지 평가인데. 오케이! 결과 나왔다. 와! 당장 1시간 20분의 설문의 결과. 저는 과연 이게 뭔 소리야? 에? 에? 기본 정보. 기본 정보. 그래서 뭐라는 거야? ENFJ. 전체 보스 사람금 해제. 는 이렇게 뜨네. 꺼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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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으로 어떻게 돌아가? 그래서 내 결과가 뭐라는 거야? ENFJ라는 거야? 아니면 뭐라는 거야, 지금? 내 유형은 희귀하대요. 상위 2.7%. 그래서 어쩌라고. 씨발. 그래서 결국엔 나 뭐라는 건데. 나 무슨 유형인 건데. 결국 나는 뭐라는 건데. 결국 난 뭔데 이거. 1시간 20분 날렸잖아. 시장. 이거 뭔데 그냥 열린 결말인 거 이거 맞아? 아니 이거 보호자 유형만 나오고 이거 뭐 어쩌라고 이거 그냥 보호자 유형 뜨고 그냥 이거 영어 계속 바뀌는데 이거 뭐라는 거예요 이거 보호자 유형이라는 거 외에는 계속 바뀌잖아 MBTI 이거 뭐 어쩌라고 아니 에반데 이거
와. 짜잔! 쇼의 MBTI 26년 버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걱정이 많다. 남들은 잘 신경 쓰지 않는 일도 미리 생각하고 염려한다. 매우 그렇고요. 두 번째로 속으면 아니다. 그럴 리 없지. 두 번째로 속으면 좀 힘들 것 같은데. 나는 겁이 없다. 힘든 일도 도전해서 욕을 먹기도 하지만 성공도 해낸다. 겁이 없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강박적이다. 항상 뭔가 해야 하며 놀고 있으면 삶을 허비하는 느낌이 든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항상 놀고 싶어요. 세계적으로 놀길 좋아하고 장비를 익히면 좀 더 적극적으로 논다. 저는 체계적으로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대충 그냥 노는 걸 좋아하죠. 수수께끼나 미스터리, 함장 소설이나 자연 다큐 같은 것을 좋아한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명탐정 코난 정도는 좋아하긴 해요. 근데 소설이나 자연 다큐나 그런 건 별로고 만화까지는 뭐 오케이. 그럼 여기에다 표시해야 되나? 감성이 풍성하다. 무언가를 보고 들을 때 남들과 달리 강한 자극을 받는다. 뭘로? 대쪽 같다는 말을 듣는다. 부당한 일을 보면 대충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부당한 일을 보면 대충 넘어갈 수가 없긴 하죠, 보통. 근데 나보다 세 보이는 사람이 그러면 좀 쫄 것 같긴 해. 여럿의 만남도 좋지만 둘이 만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아한다. 그렇죠. 좋아해요. 싸움은 싫다. 싸우면서 큰다는 말도 있지만 서로 잘 지내는 것이 훨씬 좋다. 그렇죠? 굳이 싸워야 될 이유가 있나? 난 예민하다. 남들보다 상대 기분이나 상황 파악에 눈치가 좀 빠르다. 아니요. 경쟁의식이 꽤 있다. 경쟁자를 자주 의식하면 이길 방법을 찾아 고심한다. 별로요. 자기 개발에 열심이다. 재미보다는 목표의식을 갖고 성공학습에 열중한다. 아니요. 별로? 재미가 중요해요. 스릴감을 좋아한다. 레저나 스포츠 모두 위험하고 짜릿해야 더 재밌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스릴감을 좋아하긴 해. 그러니까 위험하고 짜릿해야 내 자산이 모두 위험하고 짜릿해야 더 재밌다가 아니라 내 신체 말고 내 자산이 위험하고 짜릿한 건 재밌어. 모르는 것을 알게 되면 너무 기쁘다. 틀어박혀 온종일 찾고 뒤지기도 한다. 그 정도로 내가 열정적이진 않은데. 같은 그림, 음악, 글을 보더라도 이상하게 남들과 다른 느낌을 곧잘 받는다. 뭘로? 나는 그냥 남들의 대세에 따르는 것 같은데. 분위기에 잘 휩쓸리는 것 같기도 하고. 평소에 잘 나서지 않지만 잘못된 일을 보면 바로 나서서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 좀? 단짝을 잘 맞는다. 단둘이 함께 돌아다니고 얘기하면 하루 종일 또 지낸다고. 전혀요. 혼자 있는 때가 별로 없다. 아니요. 전혀요. 나 머릿속이 진짜 더럽다. 나 머릿속 너무 더럽다. 아니, 여기 19번이잖아요. 19번으로 안 읽었어. 19. 감성이 아니라 민감하다에 초점 맞췄어. 19. 민감하다. 이렇게 읽음. 진짜 더럽다, 나. 씨. 진짜 개웃기네. 19. 감성에 민감하다. 음악, 소설, 연극, 드라마에 공감하면 눈물에 잘 흘린다. 매우 그런 편이에요. 꼭 감성적인 편. 꼭 맞지 않더라도 일단 한번 주장하면 웬만해선 포기하지 않는 편이다. 꼭 맞아야지 주장하면 웬만해서 잘 포기하지 않는 거죠. 꼭 맞지 않더라도 한 번 주장하면 잘 포기하지 않는다는 아니에요.
도덕이나 룰은 2차적인 문제다. 일단 목적국부터 달성하고 생각해봐야 한다. 저는 도덕이나 룰은 무조건이에요. 룰 안 지키는 사람 진짜 싫어. 흥분에 잘한다. 일단 신명이 나면 멈추지 못하면 여럿이 있을 때 더 한다. 흥분? 저 지금도 되게 흥분한 상태 아니에요? 아까도 그렇고. 테스트하는 거일 뿐인데도 되게 뭐 지랄한 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꺼져! 막 이러고 막 그러지 막 흥분하지 않았어요? 더 흥분을 잘하는 거면 이쪽이구나. 새로운 것이 재밌다. 익숙한 것보다는 처음 보는 것에 관심이 많이 간다. 아니요, 저는 익숙한 것도 재밌고 새로운 것도 재밌는데요. 표현을 잘한다. 글이나 그림, 음악 등에서 남다른 독특한 표현 능력이 있다. 이게 모르겠거든요. 저는 모르겠는데 표현을 잘 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듣기는 해요. 근데 남다른 독특한까지는 모르겠어. 세상은 정의롭지 않다. 기회가 난다면 생생함을 개혁하는데 앞장서고 싶다. 레알. 세상이 정의로웠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잠깐 서로 닮는다. 친구가 오래 사귀다 보면 생각과 습관이 서로 비슷해진다. 그런가? 친구가 있어봐야지 알지. 별로? 둘보다는 여럿이 훨씬 좋다. 다양하게 모일수록 더 신나면 재밌다. 별로? 나는 잘 버리질 못한다. 장난감이나 물건이 날려가도 계속 두고 싶어한다. 좀? 속꼬리보단 닭머리가 좋다. 뭐가 됐든 쫓기보다 앞장서는 게 낫다. 이거는 뱃머리랑 용꼬리 아니에요? 왜 속꼬리랑 닭머리? 나 뭐가 더 맛있냐고 물어보는 줄 알았어. 속꼬리가 맛있대. 전 쫓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레온카다는 말을 듣는다. 성과를 내려면 인정에 끌리면 안 되기 때문이다. 성과를 내려면 인정에 끌리면 안 되긴 하지. 근데 인정이 있어야지 성과를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어. 레온카다는 말을 안 들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단 살 때는 만큼은 신나고 즐겁게 살아야 한다. 매우 그렇지. 내가 죽음을 두려워했잖아? 그랬으면 벌써 단 거부터 일단 내 식습관부터 바꿨어. 지금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고 살지. 아니었으면 진작에 삼시세끼 잘 챙겨 먹거나 아침 점심을 먹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막 했겠지. 근데 내가 지금 이러고 살겠냐고. 죽음을 두려웠으면 레알 크크. 실속이 없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신기한 것만 보면 빠져든다. 좀 그런 편이에요. 예능 표현이 독창적이다. 감정을 덜어내고 추가하고 변형해 표현할 줄 안다. 별로요? 융통성이 없다. 남들은 요령껏 적당히 넘어가도 난 그게 잘 안 된다. 인정. 룰과 규칙이 너무 중요함. 남의 이야기에 잘 집중하며 마치 내 이야기인 것처럼 감동하는 일이 많다. 좀? 연결하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아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잘 소개한다. 별로? 굳이? 귀찮은데? 아니야. 이 정도로 못 넘어가? 씨발. 나 남한테 소개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서 보통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젠장. 수집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저것 모아서 정리하고 감상하고 옆에 둔다. 모르겠는데? 1인자가 좋다. 다양한 능력보다는 한 분야를 파고들어 최고가 되고 싶다. 전 다양한 능력이 좋아요. 유연한 편이다. 하나의 방법이 실패하면 딴 우회 룰을 잘 찾아내는 편이다. 저는 하나의 방법이 실패하면 나는 왜 그렇지? 하는 편이에요. 낯을 가리지 않는다. 열정적이고 화끈하며 금방 친해지고 의기투합한다. 별로? 실증을 잘 낸다. 처음 새 것에 관심이 많지만 알고 나면 흥미를 잃는다. 잘 모르겠어. 예술 감수성이 있다. 작품을 보면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나보다 먼저 안다. 별로. 모범생으로 불린다. 교과서처럼 쌓이며 잘못될 만한 행동은 가급적 피한다. 좀 많이 그래요, 전 이거. 표정이나 몸짓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금방 안다. 조금?
거절을 잘 못한다. 누가 부탁하면 이제 하기 싫어도 웬만해선 들어주게 된다. 씨발 내가 이거 이거 거절을 잘 못하지. 거절 잘했으면은 진짜 아우 씨 아우 내가 이러고 내가 씨 50만 원을 뜯겼을 리가. 난 보호하고 기르기를 좋아한다. 꽃이나 나무 동물 키우기가 더 재미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 보호하고 기르기? 와 내가 죽이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얘가 오래 살 걸 못 살면 어떡하지? 와 내가 못 챙겨줘가지고 얘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하지? 병 얻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갖은 상상을 다 하기 때문에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영웅이 좋다. 혼자라도 과감하게 약자를 구원하는 그런 스토리에 끌린다. 좀? 난 외교적이다. 핵심률을 찾아 원하는 정보나 자원을 잘 얻어낸다. 별로. 고가 장비나 특이한 취미를 갖지만 좋아서 하는 걸 뽐내는 것은 사양한다. 전 특이한 취미를 갖지만 좋아서 하는 걸 뽐내는 것을 사양해요. 남들은 알아서 잘 지키는 관행을 무시한다고 버럽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전혀요. 감상이 분출한다. 어떤 느낌이 생겨나면 이를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다. 굳이? 자책적이다. 뭔가 실수를 저지르면 잊지 못하고 두고두고 후회하게 된다. 존나 그렇죠. 감성을 잘 알고 표현한다. 음악, 미술, 연극, 문학 등 예술 활동에 관심이 많다. 감성을 잘 알고 표현하진 않는데 관심은 많아요. 그럼 조금이지. 모임에 잘 적응한다. 어떤 집단이라도 금방 어울리며 잘 지내는 편이다. 보통이요. 수줍음이 있는 편이다. 남을 가려서 만나며 아무나 친해지지 않는다. 좀 높은 신분을 원한다. 힘들어도 남들이 인정하는 성공한 자가 되고 싶다. 굳이? 난 설득적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단합시킨다. 그래야겠죠? 한 곳에 얽매 있기 싫으며 새 영역을 개척하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다. 굳이? 상상 속에서 산다. 혼자서 책과 영화, 비현실적인 가상세계에 잘 빠져든다. 좀? 뭔가를 보고 들으며 강한 느낌이 올 때 그게 뭔지 알려고 골몰한 적이 있다. 이게 뭐지? 한 적이 있긴 한데 그렇게 골몰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책임을 지면 완벽해야 한다. 대충 할 일도 사서 고생하는 편이다. 좀 호감을 잘 얻어낸다. 누군가 마음에 들면 자주 접촉해서 곧 친해질 수 있다. 뭘로? 모임을 좋아한다. 굳이? 세심한 편이어서 새로운 일, 사람, 장소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별로? 돈을 벌고 싶다. 풍족한 정도가 아니라 남들이 놀랄 만큼 많이 벌고 싶다. 그냥 풍족한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별로? 상황을 잘 활용한다. 상황이 내게 유리하도록 바꾸고 유연하게 대처한다. 전혀? 나 그러고 싶은데? 상황이 내게 유리하도록 바꾸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싶은데? 안 돼. 할 줄 몰라. 변화를 좋아한다. 따분함을 못 참아 변화를 시도하다 엉망이 되기도 한다. 전혀요. 알지 못하면 선뜻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 좀 음악, 미술 혹은 영상에 몰입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기도 한다. 레알. 나부터 자기 수양을 해야 한다. 그래야 원할 때 주변도 올바르게 바꿀 수 있다. 그쵸? 좀? 난 친분을 중시한다. 가능한 친밀한 사람들의 중심으로 일을 벌인다. 좀? 자기 주장이 없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남의 의견을 잘 따라주기 때문이다. 레알. 변화보다 안정과 익숙함이 좋다. 뭘로? 과시적인 성향이 있다. 검소하고 아끼기보다 멋진 삶을 사는 게 좋다. 둘 다 별로? 끈기가 있다. 한 번 실패에 저절하지 않으면 결국 목표에 달성해내고 만다. 별로? 혼신을 다해 모험 난간을 돌파하며 몸과 마음이 한 단계 성장함을 경험한다. 전혀. 마음은 모르겠거든요. 몸의 성장은 진짜 못하는 편. 내가 발견하고 알게 된 것을 가르쳐주기를 좋아한다. 좀? 고독을 즐긴다. 혼자 좋아하는 음악, 미술, 책에 빠져지는 일이 많다. 내가 그랬으면 방송을 안 했겠지. 나는 좀 경직된 것 같다. 유머를 즐기고 주변 사람들과 좀 더 어울려야 한다. 뭐 별로? 그렇게까지 경직된 것 같진 않은데? 마음이 여리다. 누군가 고통받는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도 도와줘야 된다. 또 그렇게까지 여리진 않아요. 태평하다. 모든 일이 안 풀리면 일단 포기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낙관론자다. 와, 절대 그렇지 않아. 난 매몰돼, 거기에. 일이 안 풀리면.
검사 결과. 아래의 결과 도표가 아래의 보기 1, 2처럼 달걀 노른자가 한쪽으로 둥글게 쏠린 상태처럼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아하. 나 노른자가 아닌데? 내 노른자 어디 갔노? 일단 아까보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과연 나의 검사 결과 및 7가지 솔루션은? 당신은 올고든형입니다. ISTJ, INTJ. 그래서 ISTJ라는 거야, INTJ라는 거야. 뭐라는 거지? 그래도 아까보단 나아요. 아까랑은 다르게 좀 더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뭘까? 뭐든지 될 수 있다. 얘기하라고 하나만. ISTJ인 거야? INTJ인 거야? 헐씨. 화나네? 아까도 뭐 보호자형이라고 뜨지 않았어요? 젠장. 그놈의 보호자형. 올고듬형. 젠장. 그러게. 1시간 30 몇 분을 들여서 한 모든 내 노력은 어디 갔음? 하나만 내놓으라고 결과 하나만 내놓으라고. 젠장.